네, 계속해서 시장 글로벌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도 유독 우리 시장이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함께 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는 매크로 변수에 대한 시장의 또 방향성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전략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의 분위기를 다 뒤로 하고 좀 예, 파란불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상승이 간밤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과 미친 영향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인데요. 올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도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특히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거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뭐 금투협에서 조사해 보니까 87%가 동결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아니라 이번 예, 10월에도요.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은 저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시장 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에 선행하거든요. 최근에 1.7%까지 올랐어요. 금리가 저렇게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기준금리 올릴 걸 시장이 저는 미리서 반영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시장 금리가 더 오르냐. 저는 상당히 금리 인상을 미리서 반영했기 때문에 금리는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축이 투자보다는 암호들고요. 그다음에 은행이 앞으로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금리는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점차 안정화되면서 시장의 흐름도 여기에 좀 내성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예, 저는 있겠네요. 11월 이후로 뭐 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부분은 11월에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봐야 되는데 지금 1,200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오늘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1,194원까지 올라서고 있거든요. 이 환율에 대한 부담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시적으로 환율이 1,200원도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200원 넘으면은 저는 그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가소평가됐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곧 저는 환율도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 달러 가치인데 지금 미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미국 2분기 현재 그 대순부채가 15조 4천억 달러, GDP 대비 68% 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를 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경상수역자가 GDP 대비 지금 4%로 웃돌고 있고요. 우리나라 네. 대순자산이 4,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1,200원 넘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이다. 다시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도 1,102원, 1,200원 선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금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예. 있는 그럼 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주지만 그 이후가 안정된 흐름에 대한 기대를 그래도 갖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마 음. 11월부터 금리 환율이 점차 저는 안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떤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경기 회복은 되나 지금 물가 상승이 또 걱정이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경기죠. 그동안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경기가 좋고 기업 수익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갈 수 있었었는데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주 경기가 좋습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그림에 나오겠지만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거든요. 그게 2019년 5월을 저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선행 지표들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를 보니까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월을 고점으로 7, 8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경기가 피크아웃 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경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경기는 좀 둔화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고요. 마이너스 음. 성장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음. 경기가 둔화되니까 네. 좀 그 걱정이 나오는 걱정이 나고 거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요. 그래서 음.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중앙은행 통화정책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영국 영란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이 반도체 칩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트럭 운전사도 만들어낼 수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뭐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하면 중앙은행 통화 정책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주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많이 좀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안정적인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경기는 이제 성장세는 둔화될 둔화될 가능성이 수는 높습니다. 있지만, 네, 그런데 급격한 둔화가 아니고요. 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만한 둔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충격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도 올해보다는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기 선행지수 가지고 이 방송에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뭐 정점을 치고 둔화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예측해 보니까 지금 월별 데이터가 나왔을 때 조금씩 모양은 달라집니다만은 올 11월에서 내년 뭐 1, 4분기까지는 선행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락 과정에서 반등이 있습니다. 주가가 저 모양을 저는 따라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지수가 당분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떨어지면은 내년 그 3월까지 뭐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보면은 아마 11월쯤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점차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 지표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월까지 뭐 이달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조금 더 조심하자, 현금 비중 좀 변동성에. 늘려놓으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신 분이라면은 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네. 뭐 다음 달쯤에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그 주가가 조정을 보일수록 앞으로 한 5, 6개월 보면은 주식 비중을 점차 늘리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월이 그 변곡점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보는 거는 앞서 그림에 나왔습니다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제가 예측해 보니까 뭐 내년 그 3월까지는 다시 올라가는 거로 나오거든요. 네. 아마 저 코로나하고 우리가 같이 살자. 지금 영국이 먼저 했고 우리나라도 뭐 11월부터 그렇게 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마 서비스 소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 지출 중에서 서비스 소비가 50%고 미국은 65%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여행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영화 보러도 가고 그러면서 경기가 올 그 4분기 후반 내년 1, 4분기에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걸 그 주가가 반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도 환율도 지금 단기간의 변동성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예. 경기도 둔화되는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예, 완화가 된다면 지금 11월쯤에 변곡점을 딛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예, 수 그렇습니다. 있는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신 만큼 오히려 11월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예, 또 그렇습니다. 삼아보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